어땠습니다? 지금 저도 좀 민주노총이나 뭐 이렇게 살짝 물어보고 네.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아, 많이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음, 노사 간에 노력은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많이 좁혀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 특히 임금 부분. 임금 부분. 네, 임금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하청노조 쪽에서 원래 주장했던 30% 임금 30%. 예. 인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과거에 이미 과거 30% 깎인 거에 대한 어떤 음, 회복 복귀 차원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조선업계가 한데. 어려웠을 때 하청 이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예, 사실은 피해를 자발적인 봤다. 어떤 음, 자발적인 구조조정, 그다음에 네. 그걸 받아들이고 임금 삭감 뭐 여러 음, 가지 그런 걸 다 받아들여서 이번 위기를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네. 회사 쪽에서도 그걸 나중에 이제 회복을 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음, 남들의 약속도 있었던 것이고, 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크게 양보를 했죠. 5% 음, 인상 수준으로 낮췄으니까. 거의 이건 합의가 된 그런 수준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거기 회사 쪽에서 4.5%니까 음, 회사 쪽도 4.5% 해주겠다. 그러니까 5%, 4.5% 임금 부분은 음, 거의 아마 다 좁혀진 것 같아요. 거의 네. 좁혀진 것 같고, 어, 지금 나머지 지금 제일 쟁점이 지금 파업 기간 동안에 입은 네. 민형 사상이었던 그런 부분, 고소 고발 건, 음, 그것이 좀 있어요. 사측이 피해 본 부분을 계산해 피해 가지고 봤다고 주장하는 얘기하는 것들, 지금 음, 그게 회사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한 1조 원 정도 된다. 1조 원 1조 원 정도 가까운 손해 봤다. 손해를 봤다. 음, 매일매일 지금 오늘 권성동 또 대표도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하여튼 회사 쪽이 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 기간 동안에 파업 기간 동안에 손해 본 그 부분, 그리고 지금 하청지회 노동자들 한 네. 120분 정도 계시는데, 거기에 음, 그다음에 특별하게 더 이제 주동으로 계신 분, 지금 올라가 계신 분들, 그리고 네. 지하에 계신 분, 아래에 계신 분까지 이제 분들에 대한 어떤 형사 고소 고발건,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달라는 게 이제 노조 쪽의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음,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과거의 이제 전례에 따르면 네. 보통 어떤 큰 긴 어떤 파업 과정에서 회사와 음, 노조 쪽의 어떤 그런, 회사는 당연히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보통 그런 파업에 따른 어떤 손실 이런 음, 부분들 갖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걸 우리가 민영상 걸지 않으면 이게 회사 임원으로서 네. 어떻게 보면 또 배임이 될 수도 있다. 왜 회사에 그런 손해 본 손해 본 걸, 걸 왜 너희들은 그걸 청구하지 아하, 않느냐라고 이제 예,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건 형식적으로 우리는 음, 걸어야 된다고 이제 걸기도 하고요. 네. 또 반대로 또 그 노조나 그쪽 사람들에 대해 진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더 이상 이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예를 아, 들어서 쌍용차 같은 사태 이랬을 때도 네네. 거의 취하진 거 끝까지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로 그렇구나. 인해서 그 당시에 노동조합 이제 쌍용차 사태가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공권력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많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또 다른 어떤 극단적인 선택하는 아주 굉장히 사회적 불행을 아, 저희들이 겪었잖아요. 예. 근데 과연 그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대치와 극단적인 갈등이 그렇게 해결 방법이 맞느냐라는 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회사 쪽에서는 뭐 자신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네. 그게 길게 봤을 때 과연, 음,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영사된 이런 손실 부분의 어떤 법적 처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지금 마지막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가운데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 역할. 네, 중간에 협상 타결 과정에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또 대우조선해양이 또 사실상의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최대 주주고 있고, 예. 예, 사실상 지금 주인은 사실상 정부가 최대 주주이기 있기 음,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기는 지금 공적 자본이 투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아직 이제 매각도 이제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음,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이런 중재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이정식 장관이 지금 내려가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지금 남아 있는 것 남아 같습니다.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찰의 이제 움직임을 보면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결렬 시에 공권력 투입 검토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대규모 인력 투입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있고 세부 작전 계획이나 투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그게 없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압박하는 카드죠. 그러니까 아, 정부 사이드에서는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카드를 하나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정식 장관은 그 가운데서 노사 간에 최대한 대화로 중재를 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고 그래서 타결하지 않으면 압박을 정부도 한다. 정부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이제 예. 그런 걸 해서 경찰력을 주변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건 정말 네. 경찰력이 동원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오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틀 전에 네.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말을 했었고 오늘도 불법 행위 풀고 정상화하는 게 국민 바람이다. 이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압박을 계속 네. 하는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음. 아니 세상에 네. 저희 혹시 사진 준비되셨으면 보여줄 수 있을 것 음. 같은데 거기 지금 들어가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네. 그 하청 노동자들이 아니 자신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이 더운 날에 말이 그렇지 지금 저 지금 조남이 어떻게 잠깐 네. 까먹었는데 예. 부지회장 부지회장이죠. 예, 유최한. 네. 유최한 부지회장이 지금 저게 1m 가로 세로 1m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 1m. 예, 가로 세로 높이 1m고 지금 저 부지회장 키가 180이래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저걸 밖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열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옥새 농성이 돼버렸는데 지금 예. 저게 계신지도 좀 꽤 오래됐죠.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이 음. 좀 다 돼가는데. 저기 써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지금 2022년 한국 이 사회에서 네. 하청 노동자가 아하. 자신의 몸을 철제 안에 집어넣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저것을 무조건 불법 점거 농성 막 이런 식으로만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보면 젊은 배를 만드는 하청 노동자가 왜 자신의 몸을 저 안에 네. 한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아하. 자지도 못한 상태에서 있는지를 먼저 네.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게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를 하는 내지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일 수 있죠. 아니면 회사 쪽 사람 입장을 보면 뭐 또 다르게 생각할 수는 모르겠으나 정부나 대통령이라면 네. 저는 그게 먼저 아쉽고 물론 이제 이정식 그 장관이 직접 가가지고 저기 부지회장 유치한 부지회장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좀 늦었죠. 벌써 일찍 갔어야죠. 먼저 네. 저렇게 가기 전부터 직접 그 현장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가서 대화와 타협 뭐 이런 거지 협상을 나섰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그 경찰력을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네. 이미 사전에 모든 게 아마 준비가 됐을 겁니다. 준비가 됐고 그리고 모든 지금 현재 그 도크죠. 네. 배를 만드는 그 도크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 원유 운반선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그 배가.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는 옥포조선인데 네. 그때 거제 현대 그때 한번 뭐 취재차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배가 상상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뭐 그냥 철제 같은 것이 막 큰 어떤 뭐 거대한 게 있는데 그냥 일반선의 사람들 보면 저게 저걸 어떻게 올라가나 무슨 근데 거기에 매달려서 전부 다 뭐 용접을 하시고 페인트를 네. 칠하시고 그걸 다 사람 손으로 다 합니다. 예. 정말 그 조선소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사진 나오시지만 저게 지금 어마어마해요. 네네. 저게 하나 배거든요. 그게 도크고. 근데 저기를 다 일일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 여름에 보통 그 철제가 또 그 열을 받으면 엄청 뜨겁잖아요. 예. 화상도 입은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기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그 노동자, 특히 조선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은 우리들이 생산하는 이상의 네. 쉽게 말하면 노동 환경이 작업 환경이 정말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임금 30% 인상 올라간 게 밖에서나 뭐 세계에서는 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야? 30%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30%야라고 하지만 지금 이분들 지금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일하시는 분들 지금 월급이나
받아든 게 지금 200만 원 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200에서 250만 원 사이. 심각하네요. 최저임금 예. 수준이에요. 최저임금 수준. 그러니까 이 하청 노조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정말 타결이 돼도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건 뭐 우리 삶의 최소한의 그런 먹고 살기 위한 그 정도의 금액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안 해주는 것은 이 사측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 또 지금 보면은 안에 이제 인화물질도 들어있다고 하고 네. 만약에 강경 진압에 나서게 된다면 공권력이 투입이 된다면 또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저는 네. 참 그게 이게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어서라고 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령 당신이 그렇게 특수부가 됐든 뭐 검찰에서 오랫동안 네. 26년 동안 생활해서 모든 어떤 법과 원칙, 법대로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그렇게 또 다 생활을 뭐 해오셨고 모든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기 시작하면 네. 아니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왜 하십니까? 그냥 검찰총장을 하시면 되지. 예. 아니 법치대로 하면 음. 그냥 검찰총장 내지는 검사하시면서 그냥 법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하고 뭐 하시면 되죠. 하하. 대통령이 있으면 적어도 저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그 틀은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일차적인 게 네. 같고 노사 자율에 맡겨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니냐? 기다렸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못 기다리겠다. 지금 뭐 재계나 뭐 회사에서 너무 네. 피해가 크니 아하. 정부가 나서라. 예. 정부가 나선다고 하는 건데 정부가 나선 게 지금 7월 1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야, 얘기하는 게 노동부 장관 그래가지고 이제 담화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게요. 예. 파업은 지금 파업을 6월 2일 날 그쵸. 6월 2일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 달이 훨씬 지난 다음에 네. 계속 뭐 방관 내지는 방치 내지는 뭐 노사 자율에 맡기면 일단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파업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사실은 이미 1년 전부터 이쪽 하청 그 지회에서 여러 가지 임금 협상과 관련된 회사 쪽의 어떤 그런 그 요구 그리고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어떤 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1년 전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하. 그런데 회사에서는 못한다. 음. 우리 뭐 그리고 우리는 이게 또 하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청에서 돈을 안 주면 우리 못 준다. 그러니까 원청이 대우조선이잖아요. 대우조선의 최대주는 산업은행이고 네. 산업은행은 정부 거고. 여하튼 그러니까 이 원청 기업, 하청 기업은 원청에 핑계 대고 계속 그렇게 버티고 이 기업 노동자들은 계속 진짜 이런 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다 죽어나니. 네. 더더군다나 그 조선업이 사실상 옛날에 호황일 때는 고부가치 산업이라 가지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또 실제로 엄청나게 그 잘 나갈 때는 네. 조선 해운 그때 뭐 한때 자동차, 네. 조선 뭐 반도체 우리나라 뭐 호황 때 엄청 그게 그 산업 자체가 어떤 사이클 타기 마련이고 네. 그럴 때는 사람들 엄청나게 그 나름대로 그 일하시는 노동자들 포함해 가지고 네. 그 배를 만들고 수출하고 이익을 올리다가 갑자기 이제 막 엄청난 또 그 불황이 닥칩니다. 네. 그러면 조선업 막 그 전 세계적인 조선업 회사들끼리 막 그 인수합병 과정에서 막 구조조정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이 엄청나게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임금 삭감되고 아하. 지금 남아 있는 이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 그나마 정말 로열티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임금 삭감 다 감내하면서 남아가지고 네. 이제 다시 이제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지금 다른 어떤 경쟁 그 전 세계 그 조선업 업체들이 떨어져 나가고 한국에 있는 그런 대우조선 그다음에 현대 뭐 이런 삼성 이런데 다시 또 수주가 들어오면서 네. 본격적으로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해서 어느 정도 임금을 맞춰주고 네. 해야죠. 그게 맞는데 음.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뭐 경찰력을 투입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고질적으로 반복이 되어 온 거잖아요. 네. 원청 하청 관계 이 부분들 또 조선소도 사이클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잘 나가다가 언제 또 꼬꾸라질지 모르는데 뭐 그럴 때 또 하청 노동자들이 떨어져 나가고